찰칵!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엔 카메라도 없는데 왕의 얼굴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사진 대신 그림을 남겼어요. 오늘날 우리는 일상을 스마트폰으로 남길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화원들이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오, 그럼 이런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조선에는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그림을 제작하던 관청이 있었는데 바로 도화서입니다. 김홍도 같은 대가들도 도화서 소속 화원이었답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필요한 각종 그림을 전담했던 관청, 도화서를 알아봅시다. 도화서는 궁중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던 관청입니다. 도화서의 뿌리는 신라의 채전이나 고려의 도화원 등 공정 회화를 담당했던 제도적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 건국 이후에는 이러한 기능이 계승되어 성종대에서 도화서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정비, 명문화되었습니다. 국가 공식 화실인 셈이네요. 그럼 도화서 화원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주로 왕의 초상화인 어진과 공중 행사 장면인 의계도를 그렸어요. 또 여러 행사에 필요한 병풍이나 장식용 그림, 책에 들어가는 사파까지 한마디로 공중과 조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그림은 도화서의 몫이었죠. 아무나 도화서 화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이죠. 때로는 재능 있는 인물이 사대부의 천거로 발탁되기도 했지만 도화서의 화원이 되려면 대표적인 선발 방식인 취제라는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취제의 과목으로는 대나무를 그리는 죽, 산과 시내 등의 풍경을 그리는 산수, 사람을 그리는 인물, 새나 짐승을 그리는 영모, 꽃과 풀을 그리는 화초 등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어요. 그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들이 정식으로 도화서에 들어가 화원이 되었답니다. 이들은 공중 의례나 국가 행사, 왕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그림들을 제작했죠. 그림으로 나라를 섬긴 거네요. 이 그림 김홍도가 그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김홍도, 이인문, 장안종 등 조선 후기 대표 화가들은 도화서 화원으로 출발해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 규장각 업무에 참여하며 왕명을 곁에서 받드는 최상위 화원인 자비대령 화원으로 활동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서 화원이 궁궐과 나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화원이었다면 자비대령 화원은 왕이 곁에 두고 직접 부리는 화원이었어요. 언제든지 왕이 부르면 달려갈 수 있도록 차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뜻의 차비대령 화원을 궁중에서는 거센 소리를 피해 자비대령 화원으로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왕실 의례나 큰 행차에 동행하며 그 현장을 그림으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성 능행도병 같은 걸작도 바로 이런 과정에서 완성된 거죠. 와, 단순히 화가가 아니라 나라의 공식 기록자였던 셈이네요. 김홍도는 어릴 때부터 그림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강세황의 눈에 띄어 도화서 화원이 되었고 규장각 소속의 자비대령 화원으로 임명되어 왕의 명을 받아 국가의 그림을 그리는 최고 화가로 활약했죠. 김홍도는 서당, 씨름판, 무동춤, 주막, 빨래터까지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백성들의 삶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 훈장의 인자한 눈빛, 장정들의 땀, 구경꾼의 웃음까지 모두 그의 붓끝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었어요. 와, 그때 백성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볼 수 있다니 진짜 귀한 기록이네요. 맞아요. 김홍도의 풍속화는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였습니다. 화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왕의 초상화, 즉 어진을 그리는 일이었는데요. 어진을 그릴 때에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화원을 선발한 다음 정성스럽게 어진을 제작하여 좋은 날에 전각에 모셨습니다. 의계도는 궁중의 중요한 행사의 전체 과정이나 절차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 누가 어느 위치에 서야 하고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행사장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는지까지 빠짐없이 모사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림 속에는 각 사람들의 직책이나 신분까지 적어두어 보는 이가 한눈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기록 덕분에 다음에도 같은 행사를 치를 때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행사의 매뉴얼이자 시각 지침서였던 셈이네요. 실물 기록이 귀했던 조선시대에 이 그림들은 단순한 사파가 아니라 바로 시각 정보의 정본, 즉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기록이었죠.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림들도 다 도화서 화원들의 손길이 닿은 거군요. 도화서는 지금의 서울 종로, 견지동과 수화동 일대에 있었어요. 청사가 몇 차례 자리를 옮기기도 했지만 오늘날 그 흔적은 최신기념관 앞에 세워진 도화서터 표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번화가지만 한때 이곳이 왕의 어진이 그려지던 화실이 있었죠. 우리가 지나치던 거리가 예전엔 왕의 초상화를 그리던 화실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도화서 화원들은 왕명으로 어진을 그리고 국가 의례와 공중 행사를 그림으로 남기는 한편 그들은 붓 하나로 시대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붓 끝으로 역사를 남긴 사람들 정말 멋져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조선의 그림들, 그 뒤에는 도화서 화원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도화서에서요. 서울의 역사는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서울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전자책 무료 열람도 가능한 서울역사 편찬원 내 고향 서울 시리즈에서 만나보세요.